7주차 벌써 다음 주면 두 달째고요. 이번 장의 202페이지의 첫 제목이 게으름을 털고 일어나는 법.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202페이지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미루는 중요한 일들의 공통점. 우리가 일을 미루는 거는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 당연히 미루고 싶죠. 이런 느낌을 피하고자 지금 할 일을 미루고 좀 가치가 낮은 일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의가 산만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미루는 일들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그거가 약간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되게 편하거든요. 별로 에너지가 들지 않고 틀면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 환각을 느낄 수도 있고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일들은 에너지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자신이 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는 거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일을 또 미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고통을 진정시키는 최선의 전략은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네, 뭐 한 번씩 다들 경험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 문제에 직면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리고 203페이지에 목적을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름이나 이런 거를 털어내는 어떤 최고의 전략은 처음에 목적을 기억하고 계획을 명확히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문구죠. 침대에 일어나기 힘들 때마다 인간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이불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네, 100% 동의하죠. 네, 저도 영성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 보면 진짜 가슴에 컥컥 와닿아요. 정말 이불에 따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런 단어를 보면 이런 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인 것 같고요. 아우렐리우스의 일화가 잠깐 나오죠. 예, 그 사람은 황제였기 때문에 아침에 똑같이 인간이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자신의 욕구를 꺾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의 왕하고 또 틀린 지금의 대통령하고 틀린 엄청난 강력한 권력이 모여있는 황제인데 만약에 정말 피곤하고 했었으면 신하들에게 맡기고 다 자신을 더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달성할 사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다. 네, 명상록에 봐도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또 질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황제는 아니지만 달성해야 할 사명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은 뭘까라는 질문하고 싶었고요. 이거 넘어가고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모든 노력이 뭔가를 향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목적지를 주시하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목표,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당신의 행동은 구체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체화하라.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전문가를 찾아라. 먼저 이룬 사람의 조언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서 시작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이 먼저 이룬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 시작이 절반이다. 뭐 누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면 끝난다. 뭐 이렇게. 목적은 게으름을 이기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목표의 갭 차이가 너무 크면 그런데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너무 커버린다든지 너무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하면 어려움과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보면 우리 그 현상적 에고적인 욕망에서는 그걸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마비가 된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라라는 얘기.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뭐 작게 오늘 이 한 시간에 할 거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해라. 뭐 우리가 쉽게 보면 1시간 헬스장 가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집에서 10분 운동하기는 그래도 또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책 한 권 보기보다도 하루에 15분씩 책 읽기가 훨씬 더 좋다. 네. 여러분이 작게 시작하는 건 뭘까라는 질문 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작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뭘까? 107페이지에 우리 스스로의 그 덕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문제에 직면해봐야 알죠. 평온한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커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는가 그 문제. 그게 직면하면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죠. 저도 저번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큰 문제를 닥쳤을 때 제가 아주 작아지는 존재라는 걸 목격했고 제가 역량이 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낀 적도 많고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 문제를 구체적 도전으로 바꾸죠. 결국은 실천을 통해서 어떤 막연했던 어떤 문제가 구체적인 도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작은 행동이 뭔지 항상 자문해봐라. 항상 작게 시작하라는 얘기. 그래서 크게 생각하되 무조건 작게 시작하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에피테토스의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이거는 뭐
의미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1회 독할 때 이 잘못된 용기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용기와 잘못된 용기를 가져라. 근데 한 2번, 3번 읽으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약간 만용하라.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쉽게 한번 시도해보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적어놓은 거고요. 208페이지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데 계속 미룬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루는 이유가 게으름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일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미루나?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반론을 하면 최소한 자기 마음에 좀 충족이 돼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냥 막 해봐 뭐 이런 모든 책들이 많죠. 좀 뭐 틀림없대. 근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충족이 돼야 우리가 오픈하고 릴리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멋진 얘기고 다 공감하는 얘기죠. 쉬워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어렵죠. 자전거 타기도 엄청 어렵고요.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가 모를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도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는지를 노력하라는 거가 맞는데 에고적인 욕심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죠. 네. 208페이지에 초보자, 에피텍토스 이야기인데 초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네. 자신이 모르는 걸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변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며 또 어떤 분야에서든 발전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초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것도 제가 볼 때 되게 이론적인 얘기라고 제가 해서 반론을 한 거예요. 너무 멋진 얘기죠. 네, 그렇지만 이런 개념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식의 함정이라고. 알게 되면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 상황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그때 상황을 잘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많이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초심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 심리 자체가. 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초심을 유지하라, 뭐 초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초심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 우리의 심리적인 그 감정이다. 네. 209페이지에 잘못된 완벽주의의 부산물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뭔가 할 때 어느 정도 정보, 내가 완벽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좀 많은데, 근데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적당한지에 대한 경계가 보통 잘 없죠. 스스로는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저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보가 되게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데 그분은 또 자신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나는 이 정도의 정보로는 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보의 양이나 그 지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르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해서 저 정도로 저런 의사결정을 할까? 근데 그분은 정보를 많이 섭취했다라고 느끼시더라고. 만약에 내가 저 정도였으면 저렇게 의사결정 못할 것 같은데 더 공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다르다. 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는 거다.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강의도 많이 듣고 많이 뭐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배우고 있는 이것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면 그냥 그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완전히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남기는 않겠지만 많이 빠져나가더라.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 네, 파헤쳐보면 수많은 의견과 세부사항을 만나게 된다. 209페이지에. 네, 결국 미세하게 되는 거죠. 점점 좀 깊어질수록 우리는 미세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특히 어떤 대가들의 책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로 느끼잖아요. 처음에 했을 땐 요 정도?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미세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발을 내딛고 거기서 얻은 결과가 새로운 정보가 되어 그 계획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뭔가 행위했을 때까지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3분의 1 가다 보면 뭐 길이 보이진 않겠지만 3분의 2가 보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계획을 만든다라는 얘기. 네. 그리고 네. 210페이지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고 감정과 행동은 별개다.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심리학자들이 거의 자기계발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행동에 동기가 필요하고 특정 감정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 근데 이 작가는 그래요. 거짓말이다 그건. 우리는 감정과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썼던 책의 어떤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위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그 서비스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감정과 행동은 별개다. 네, 211페이지 동기부여는 행동을 촉진하지만 매번 그 변덕스러운 특징에 의존할 필요 없다. 그 변덕스러운 특징이 아니라 감정이죠. 생각이죠. 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재밌어서 네, 211페이지에 진정성의 개념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진정성보다 전문적인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고 완전히 제가 옛날에 또 진정성을 좀 좋아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좋아하지만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싶었어요. 환자에게 욕하는 명의. 실력은 별론데 진심으로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의사. 우린 뭘 택할까?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마 환자에게 욕하는 명의를 택할 거예요. 내 병을 고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친구, 이 저자가 진정성보다 전문적인 게 더 낫다라고 했던 이유도 이런 비유까지는 안 들었지만 이런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212페이지에 보면, 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로 행동하는 걸 의미한다. 네. 전문가가 된다는 건 자신의 최상의 상태로 행동. 그리고 결국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되게 냉정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행동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실천했을 때 그것을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맞지만 행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능력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얘기. 뭐 이 스토아 철학에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거죠. 분리시켜라.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소케하라. 뭐 이런 얘기. 질문이 엄청나게 화가 나는데 행동은 친절하게 한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12, 13페이지에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저자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한다. 우리가 모든 책이나 자기계발서의 전제죠. 많이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켜라. 생각이 변하는 게 우선이다. 이 장은 이 대전제에 대한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행동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뭐 닭이냐 달걀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강력한 실행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훨씬 삶에서 실천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밤 11시에 디지털 기기 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 걷는다. 이런 명료한 뭔가 딱 있으면 우리가 저녁 식사 후 산책할까 아니면 넷플릭스 볼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행 의도가 딱 하나가 우리 책상에 문구가 있으면 그 실행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이 자신만의 실행 의도가 지금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실행 과정 중에 자신에게 보상하라. 끊임없이 이 216페이지에는 그래서 운동할 때 텔레비전 보고 뭐 이러면서 조합을 하라. 자신한테 상을 줘라. 이런 얘기인데 약간 논외적 반론으로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해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텔레비전 보면서 운동하면 훨씬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논외적 반론을 한번 하고요. 217페이지에 동지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합니다. 당신을 개선해줄 사람과 협력하고 당신이 개선해줄 사람을 환영해라. 네. 나를 업시킬 수 있는 사람과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또 저분을 조금 개선시켜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도와라 이런 얘기죠. 네, 항상 상호적이고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네, 100% 동의하죠.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배움에 한계가 있어요. 배워야 그래서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강의하면서 배운다고 저도 느끼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뭐 엄청나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네. 그냥 읽고 혼자 생각했던 거하고는 100% 다르죠. 여기서 동질이라는 뜻은 정말 조금 제가 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같은 뜻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동지는 파트너하고도 좀 달라요. 가족하고도 또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미션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뜻을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동지가 있느냐 한 명이라도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우리는 세네카의 얘기죠. 고독과 군중 속에 있는 걸 번갈아 가며 해야 한다. 전자는 다른 사람을, 후자는 우리 자신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고독하면 군중으로 들어가고 싶고 군중에 있으면 혼자 또 나와서 고독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죠. 네.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218에서 219페이지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많이들 이렇게 못하죠. 네. 뭐 에픽텍토스는 그래서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결국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그 부류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진 집단에 녹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질문은 같은 목표를 지닌 집단에 들어가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있는지, 같은 목표를 지닌 집단에 우리가 합류해서 자기의 습관을 개선시킨 게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219페이지에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애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같은 얘기죠.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말라. 225페이지 우연과 운과 우연이 만드는 삶. 정말 자신이 노력한 만큼 우리가 다 받을 거다. 그거 되게 오산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위안이 될 수 있죠. 옳은 일을 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한다. 결국 이런 철학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의 공통점들은 끊임없이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최종 결과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안 좋은 결과로 인한 자존감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최종 당신이 노력했던 결과가 그 결과가 당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과정에서 당신의 가치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게 우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인사이트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는 더 이로운 경우들이 많죠. 세용지마가 그런 경우죠.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걸로 우리가 더 피폐한 경우들이 많죠. 뭐 엄청나게 승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바로 어떤 내리막을 걷는 경우도 있고, 뭔가 엄청난 상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우울증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번에 실패했는데 이 실패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세용지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